비가 내리는 날이면 나는 늘 정수를 떠올립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비가 오든 해가 뜨든 그 사람 생각을 안 해본 날이 없었지요.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첫사랑 타령을 하고 있으니 참 우습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마음이란 게 나이를 먹는다고 늙는 게 아니더군요. 오늘도 그랬습니다. 9월의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였어요. 골목길 끝에 있는 내 작은 출판사 창문으로 비냄새가 스며들어 왔습니다. 축축하면서도 어딘가 포근한 그 냄새 말이에요. 흙과 아스팔트가 섞인 가을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그런 냄새였죠. 회장님, 우산 가져가세요. 직원 하나가 챙겨주는 걸 손살에 쳤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 비에 우산까지야. 사실은 비를 맞고 싶었어요. 정수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도 이런 가랑비가 내렸거든요. 40년 전 그날의 비를 느끼고 싶었던 겁니다. 출판사를 나서자마자 구두 밑창에서 쩍쩍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이거 완전히 망가졌네. 신발을 들여다보니 뒤축이 거의 떨어져 나갈 지경이었어요. 이 구두, 정수가 좋아하던 스타일이라 10년 넘게 수선해가며 신고 있던 건데 말이죠.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나이 들수록. 골목을 두리번거리다 일신 구두수선이라는 낡은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삐걱거리는 문, 좁은 가게 안에서 풍기는 가죽과 본드 냄새.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어서 오십시오. 2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깎아놓은 머리, 단정한 인상, 그런데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눈빛이었어요. 구두 수선 좀 부탁하네. 네, 앉아 계시면 20분 정도 걸립니다. 청년이 내 구두를 받아들고 작업대로 향했습니다. 나는 낡은 의자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죠.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 오래된 공구들, 그리고 카운터 옆 작은 유리함 안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대추나무로 만든 도장. 그것도 아무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40년 전 26살 청년이었던 내가 밤을 새워가며 칼로 깎았던 바로 그 도장이었으니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갔고요. 일어서려는데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더군요. 저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 도장 말인데. 청년이 고개를 들었어요. 약간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아, 저거요? 할머니 유품이에요. 할머니.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혹시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김정수요. 왜 그러시는데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정수. 내 정수. 4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그 이름. 1985년 가을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가난한 대학생이었어요. 낮에는 학교 다니고 밤에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죠. 손은 늘 굳은 살 투성이었고 옷은 늘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수를 처음 만난 건 을지로 헌책방 골목에서였어요. 아저씨, 이 책 얼마예요? 맑은 목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들었는데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시집 한 권을 들고 서 있더군요. 가을 햇살이 그의 어깨 너머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 그가 들고 있던 책이 윤동주 시집이었다는 것까지. 그거 500원입니다. 어머, 정말요? 이렇게 상태 좋은 게? 그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에 나는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헌책방 골목에서, 남산 기슭에서, 청계천 다리 위에서. 돈은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정수는 구두수선공의 딸이었어요. 매일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도 책 읽기를 좋아했죠. 나는 그런 정수가 좋았습니다. 낡은 구두를 고치는 손으로 시집을 넘기는 모습이, 본드 냄새를 풍기면서도 시를 읊조리는 모습이. 문준호 씨. 어느 날 정수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네? 우리 평생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석양이 지던 남산이었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당연하죠. 나 정수 씨 말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요. 정수가 수줍게 웃었어요.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대추나무 한 토막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조각칼로 밤새워 도장을 깎았어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손톱 밑이 까지고 그래도 계속 깎았습니다. 정수의 이름을 새기고 옆면에는 일기일해라는 문구를 새겼어요. 평생 단 한 번뿐인 만남. 정수를 만난 게, 사랑하게 된 게,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일기일해였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참 잔인했습니다. 1986년 1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준호야. 병상에 누운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어요. 미국 가서 공부해라. 친척 집에 연락해뒀다. 내가 가야 이 집안이 산다. 아버지, 저 여기 있을래요. 정수도 있고. 그 여자 때문에 인생 망치려고? 가난한 수선공 딸이랑 결혼해서 평생 고생할 거냐? 아버지는 완고하셨어요. 집안 어른들도 한 목소리로 유학을 강요했죠. 나는 정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20장이 넘는 긴 편지였어요. 정수야, 2년만 기다려줘. 내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그때 떳떳하게 청혼할게. 이 적금 통장은 우리 결혼 자금이야. 매달 돈을 넣어놨어. 이 도장과 함께 꼭 간직해줘. 편지를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반드시 정수에게 전해달라고 신신당부하면서요. 공항으로 가던 날 나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정수가 달려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끝내 오지 않았죠. 미국에 도착해서 일주일째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편지 전했어? 미안해, 준호야. 친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수가 이사를 갔더라. 그 골목 전체가 재개발에 들어갔대. 행방을 몰라. 전화기를 들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 뒤로 미친 듯이 찾아봤어요. 편지를 수십 통 썼고 한국에 전화를 했고 방학마다 귀국해서 을지로 일대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사라졌어요. 연기처럼. 세월은 참 야속합니다. 26 청년은 어느새 66 노인이 되어 있었어요.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와 출판사를 차렸죠. 성공했습니다. 돈도 벌었고 명예도 얻었어요. 결혼도 했습니다. 집안의 강요로 어울린다는 여자와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도 잘 키워줬고요. 하지만 내 마음속엔 늘 정수가 있었어요.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하얀 원피스, 청계천 다리 위에서 바람에 날리던 긴 머리, 헌책방에서 시집을 읽던 그 모습. 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아내가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당신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당신은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아버지였으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은퇴 후 나는 작은 출판사를 차렸어요. 시집만 출판하는 곳이었습니다. 윤동주, 한용운, 정지용. 정수가 좋아하던 시인들의 책만 만들었죠. 매일 밤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며 생각했습니다. 정수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나를 용서했을까? 할머니 유품이라고요? 수선방에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청년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항상 품에 지니고 계셨대요. 저한테는 이게 부적 같은 거예요. 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작년 겨울이요. 갑자기 가셨어요. 작년이라니. 만약 1년만 일찍 이 수선방에 왔더라면 정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혹시 할머니 얘기 좀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지훈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미혼으로 사셨어요. 아버지를 혼자 키우셨죠. 그 아버지가 제 아버지고요. 미혼으로. 네. 할머니는 한 번도 결혼하지 않으셨대요. 아버지는 할머니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사람의 아이였다고 들었어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냐고 아버지가 여쭤봤는데 할머니는 끝까지 말씀 안 하셨대요. 그냥 좋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를 버렸다고만 하셨대요. 버렸다.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제가 할머니 곁을 지켰죠.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이 수선방을 지키셨어요.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하시면서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60대 노인이 처음 보는 청년 앞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손님, 왜 그러세요? 지훈이 당황해서 물수건을 건넸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나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비서 김 과장을 불렀습니다. 일신 구두수선 주인 박지훈에 대해 조사 좀 해줘. 네? 갑자기 왜요? 묻지 말고 해줘. 최대한 자세하게. 사흘 후 김 과장이 두툼한 서류를 들고 왔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보고서를 읽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박지훈 26세. 조모 김정수 1960-2024. 할머니 김정수는 1960년생으로 을지로 구두수선업에 종사. 1986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아이 아버지는 해외로 떠나 연락 두절. 평생 미혼으로 아들 박민수를 혼자 양육. 1987년 을지로 재개발로 인해 강북구로 이주. 작은 수선방을 열어 생계 유지. 아들 박민수는 2015년 교통사고로 사망. 손자 박지훈이 수선방 계승. 특이사항 김정수는 생전 언젠가 돌아올 사람을 기다린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함. 대추나무 도장을 평생 품에 지니고 다녔으며 임종 직전까지 그 도장을 손에 쥐고 있었다고 함. 서류가 눈물에 젖어 번졌습니다. 정수는 나를 기다렸던 겁니다. 40년 동안 편지를 받지 못했기에 내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렸던 거예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김 과장. 네. 내가 그 아이 할아버지야. 다음 날부터 나는 매일 수선방에 갔습니다. 또 오셨어요? 지훈이 의아해했죠. 응, 이 구두도 좀 봐줘. 굽이 달았네. 사실 멀쩡한 구두였어요. 하지만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나는 구두 6켤레를 맡겼습니다. 집에 있는 구두란 구두는 다 들고 간 거죠. 손님, 도대체 구두가 몇 켤레예요? 지훈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많아. 평생 모았거든.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손자 곁에 있고 싶었어요. 매일 수선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는 안 가니? 휴학 중이에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정신이 없어서요. 전공이 뭔데? 문예창작이요. 시인이 되고 싶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인? 네. 할머니가 시를 좋아하셔서 저도 자연스럽게요. 윤동주 시인을 특히 좋아하셨어요. 정수가 좋아하던 시인. 할머니가 자주 읽어주셨거든요. 서시요. 아세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내가 중얼거리자 지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손님, 시 좋아하세요? 응. 나도. 옛날에 좋아했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비 오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선방에는 우리 둘뿐이었죠. 지훈아. 네? 나. 할 말이 있어. 지훈이 공구를 내려놓고 나를 봤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40년 동안 서랍 깊숙이 보관했던 사진들과 편지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수. 내 할머니에게 쓴 편지야.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1986년 1월에 썼어. 미국 가기 전에. 하지만 전달되지 못했지. 봉투 안에는 20장이 넘는 편지와 40년 전 정수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정수 이름으로 만든 적금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지훈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수야, 미안해. 갑자기 떠나게 돼서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가야 해. 2년만 기다려줘. 꼭 돌아올게. 이 통장에 내가 모은 돈을 다 넣어뒀어. 우리 결혼 자금이야. 도장 꼭 간직. 그게 우리가 함께 했다는 증거야. 일기 1회. 평생 단 한 번뿐인 만남. 너는 내 인생의 전부야. 사랑해. 마이너스 준호가.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손님이. 응.
나야. 내 할아버지. 침묵이 흘렀어요. 빗소리만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왜?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이제야 오셨어요? 몰랐어. 정수가 어디로 갔는지, 너희가 존재하는지도. 할머니는 평생 손님을 기다렸어요. 미안하다. 40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셨어요. 수선방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면서요. 미안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이 도장을 쥐고 계셨어요. 준호가 돌아올 거야 라고 하시면서요.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훈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60대 노인이 20대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지훈은 한동안 나를 거부했습니다. 오지 마세요. 지훈아,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가 얼마나 우셨는지 아세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40년이 지워지나요? 그럴 리 없죠.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매일 수선방 앞에 갔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나는 문 앞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지훈아, 나야. 오늘도 왔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수가 좋아하던 꽃이 뭔지 아니? 목련이야. 3월이 되면 을지로에 목련이 피었거든. 우리 그 아래서 데이트했어. 침묵. 정수는 국밥을 좋아했어. 특히 뼈해장국. 추운 겨울날 둘이서 후 불어가며 먹었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나는 계속 찾아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느 날은 폭우가 쏟아졌어요. 우산도 없이 문 앞에 앉아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지훈이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어요. 고맙다. 할머니 일기장이에요. 읽어보세요. 낡은 노트 한 권을 건넸습니다. 손이 떨려서 페이지를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1986년 2월 3일. 준호가 떠났다. 아무 말도 없이. 나는 지금 그의 아이를 품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1986년 5월 12일. 배가 불러오고 있다. 준호는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버린 걸까? 1987년 3월 7일. 아들을 낳았다. 민수라고 이름 지었다. 준호의 준자를 쓰고 싶었지만 참았다. 1990년 12월 25일. 민수가 아빠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다. 대답할 수 없었다. 2000년 6월 15일. 오늘도 도장을 꺼내봤다. 일기 1회. 준호가 깎아준 이 도장.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지지가 않는다. 2015년 10월 3일. 민수가 세상을 떠났다. 이제 지훈이만 남았다. 준호를 닮은 지훈이. 2023년 12월 1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준호는 끝내 오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다. 그와 함께 했던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으니까.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그리울 뿐이다.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나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수야. 미안해. 지훈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납골당 가보시겠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납골당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 김정수 1960-2024. 작은 명패 앞에 섰습니다. 40년 만이었어요. 정수야. 목이 메었습니다. 나야. 준호. 늦었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편지를 전하지 못했어. 너를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어.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혼자 아이를 키우게 해서 미안해. 지훈이 옆에서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왔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정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나 행복했어. 너를 사랑했던 그 시간들이 내 인생의 전부였어. 정수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그날 이후
나와 지훈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진짜 가족이요. 지훈아, 학교 복학하는 게 어때? 하지만 수선방은 내가 돕겠어. 리모델링도 하고. 지훈의 작은 수선방을 현대적인 공방으로 만들었어요. 세련된 인테리어에 최신 장비들, 넓은 작업 공간. 와, 완전히 달라졌네요. 그치? 근데 정수가 쓰던 작업대는 그대로 뒀어. 저기 보이지? 한쪽 구석에 정수가 평생 사용하던 낡은 작업대를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그 위에 대추나무 도장을 유리 케이스에 넣어 전시했죠. 일기 1회. 할아버지. 응?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지훈이 눈을 빛냈습니다. 할아버지 출판사에서 나오는 시집들에 할머니 도장을 찍는 거예요. 스페셜 에디션으로요. 심장이 뛰었어요. 좋은 생각이다. 우리는 일기 1회 에디션을 기획했습니다. 한정판 시집에 정수의 도장을 하나하나 정성껏 찍었어요. 지훈이 직접 찍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도장에 담긴 이야기가 뭐예요? 손님들이 물어왔어요. 지훈이 대답했죠. 40년을 기다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나는 행복합니다. 주말마다 지훈과 함께 낚시를 가요. 한강 둔치에 앉아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도시락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착했지. 그리고 강했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셨어요? 미치도록. 지훈이 웃었어요. 저도 그런 사랑 해보고 싶어요. 하게 될 거야. 분명히. 가끔 지훈이 시를 읽어줍니다. 자기가 쓴 시요. 할머니의 도장. 대추나무 결을 따라. 누군가의 손길이 머물렀다. 40년을 기다린 흔적. 일기 1회. 평생 단 한 번뿐인 만남. 당신은 떠났지만 사랑은 남았다. 이 도장처럼 새겨진 마음은 지워지지 않는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잘 썼다, 지훈아. 할머니가 좋아하실까요? 물론이지. 무척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어느 날 밤 나는 또 편지를 썼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쓰는 편지였어요. 정수에게 40년이 지나서야 이 편지를 쓴다. 닿지 못할 줄 알면서도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비록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그 시간들이 나를 지탱해줬어.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힘든 순간마다 너를 떠올렸어. 정수라면 뭐라고 했을까? 정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너는 혼자 아이를 키웠지.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고마워. 우리 손자 지훈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너를 꼭 닮은 착하고 강한 아이로. 지금 나는 지훈이와 함께 살고 있어. 매일 내 이야기를 나눠. 지훈이가 내 시를 읽어줘. 그럴 때면 내가 옆에 있는 것 같아. 일기 1회. 우리의 만남은 평생 단 한 번뿐이었지만 그 한 번이 영원히 되었어. 사랑했어, 정수야. 지금도 사랑해. 다음 생에서 꼭 다시 만나자. 그때는 절대 놓지 않을게. 마이너스 준호가. 편지를 봉투에 넣고 다음날 납골당에 갔습니다. 명패 앞에 편지를 놓고 왔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나도 사랑해, 준호야.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왔고 또 봄이 왔어요. 지훈의 공방은 이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수제 구두 공방이 되었습니다. 젊은 장인의 솜씨와 할머니의 도장이 찍힌 특별한 구두. 할아버지, 오늘 주문이 신켤레 들어왔어요. 그래? 바쁘겠는걸? 괜찮아요. 행복해요. 할머니가 하시던 일을 계속할 수 있어서요. 출판사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일기 1회 에디션 시리즈는 매번 완판되었어요. 사람들은 도장에 담긴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사랑이라니. 정말 아름답네요.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랑도 있었네요. 나는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정수야, 우리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 3월이 왔습니다. 을지로에 목련이 피는 계절이에요. 지훈아, 오늘 어디 좀 가자. 어디요?
옛날에 할머니랑 자주 가던 곳. 우리는 을지로로 향했습니다. 40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낡은 건물들은 사라지고 현대적인 빌딩들이 들어섰죠. 하지만 한 모퉁이에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목련나무 한 그루가 하얗게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여기가, 응, 내 할머니랑 처음 만난 곳 근처야. 목련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예쁘네요. 정수도 그렇게 말했어. 목련이 제일 예쁜 꽃 같아라고.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응? 행복하세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너무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해. 저도 행복해요. 할아버지를 만나서 지훈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정수의 손처럼.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저기, 이 도장 이야기 들었어요. 네, 어서 오세요. 저도 40년 전에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6.25 때 헤어졌죠. 다시 만나지 못했어요. 이 도장을 보니까 그 사람이 생각나서요. 저도 이런 도장 하나 만들 수 있을까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어떤 문구를 새겨드릴까요? 잊지 않았습니다. 라고 새겨주세요. 그날 이후로 비슷한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잃어버린 사랑을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 헤어진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다시 만나지 못한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 지훈은 그들 하나하나를 위해 정성껏 도장을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는 사랑을 새기는 거야.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게. 지금 나는 67입니다. 정수를 만난 지 41년이 되었어요. 함께한 시간은 겨우 2년이었지만 그 사랑은 평생을 지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엽니다. 정수의 도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려요. 좋은 아침, 정수야. 비가 내리는 날이면 우산 없이 산책을 나갑니다. 40년 전 그날의 비를 느끼면서요. 가끔 지훈이 물어봅니다. 할아버지는 후회 안 하세요? 함께 못 산 시간이 더 많은데. 나는 고개를 젓습니다. 후회는 없어. 슬프긴 하지만 후회는 아니야. 왜요? 정수를 만난 것 자체가 기적이었으니까. 2년이든 20년이든 200년이든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은 영원이야. 그리고 지금 너랑 이렇게 있잖아. 정수가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 지훈이 웃었어요. 저도 할아버지 만나서 행복해요. 마지막 장 다음 생을 기약하며.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나는 창가에 앉아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소리 없이 내려앉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정수야. 창밖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곧 갈 것 같아. 오래 기다렸지? 조금만 더 기다려줘. 눈송이 하나가 창문에 내려앉았습니다. 정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와. 난 괜찮아. 지훈이 잘 돌보고 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대추나무 도장. 일기 1회. 평생 단 한 번뿐인 만남. 하지만 그 한 번이 영원히 되었습니다. 다음 생에는 더 일찍 만나자, 정수야. 그때는 절대 놓지 않을게. 약속해. 사랑은 시간으로 재는 게 아닙니다. 함께한 순간의 깊이로 재는 거죠. 2년이 40년보다, 아니 평생보다 더 길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일기 1회가 있나요? 평생 단 한 번뿐인 하지만 영원한 만남. 그 사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 만남이 당신을 만들었으니까.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피엔딩도 있고 새드엔딩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결말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순간들, 함께 웃고 울고 꿈꾸던 그 시간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보물입니다. 여러분의 일기 1회는 누구였나요? 오늘 밤 그 사람을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당신의 인생을 빛내준 그 만남에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